러시아는 또다시 이른바 검은 8월에 휩싸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공기는 엘리트들의 불만과 시민들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검은 8월이 그들의 나라에 매우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5년 전 8월, 공산주의자 그룹이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상대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몇 달 만에 소련이 붕괴되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7년 후, 역시 8월. 네, 러시아는 디폴트 사태를 맞았고 루블화는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습니다. 또 1년 뒤, 다시 8월에 무장 세력이 다게스탄에 침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이 시작됐고 그 당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KGB 장교 블라디미르 푸틴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8월 2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재난을 안겨준 셈이죠. 원자력 잠수함 쿠르스크도 8월에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와의 전쟁도 8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8월에 루블화가 3월 수준까지 폭락했고 예산 적자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스크바 시장 소베닌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크렘린의 경제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미 이 사건들에서 러시아에 대한 불길한 경향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검은 8월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러시아에 또 한 번의 검은 8월이 찾아온 것인지 알아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응원하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에 여러 세계 언론들이 훌륭한 기사들을 내보냈고 이 매체들은 검은 8월의 모든 암울한 연대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1년의 쿠데타, 1998년의 디폴트입니다. 1999년의 다게스탄입니다. 2000년의 쿠르스크, 2008년의 조지아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또 다른 검은 8월이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격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도시들 위 하늘은 정유 공장과 와일드베리스 및 오존의 물류센터를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한 연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줄과 새로운 동원령에 대한 소문은 러시아인들에게 불만과 공포 그리고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것처럼 이 모든 러시아인들이 어딘가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지아로요. 크렘린에 충성하는 매체 모스콥스키 쿤소몰레치는 올해 심지어 불안감의 원인을 점성술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사람들은 달의 월식이 재앙과 연관된 행성인 명왕성과 대립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러시아인들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러시아인들에게 실제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려고 점성술로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는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건 단지 지금 달의 월식이 명왕성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은 인프라 관련 회의에서 와일드베리스 창고에 대한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회사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러한 공격들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도 초래할 수도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피해는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보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복구는 국가의 비용, 즉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일드베리스의 창고가 불탔지만 복구할 것이다. 러시아인들이 돈을 내고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야 한다. 전쟁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생각해봅시다. 이번 8월 이 단순한 기자들의 상투적인 표현과 진짜로 어떻게 다른지 말이죠. 왜냐하면 검은 8월이라는 말은 결국 언론에서 만들어진 표현일 뿐이고 단지 역사에 남게 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인 불만이 단순히 자유주의자들이나 러시아 이주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푸틴 체제에 가장 가까운 측근들 입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관료들과 사업가들이 전쟁으로 인해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점점 더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관료들은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이 경제 전체를 완전히 전시체제로 전환하자는 구상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 스베르방크의 수장 게르만 그레프조차도 공개적으로 사회가 전투 행위에 조속한 종결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전쟁이 계속되면 러시아 전체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경하게 발언한 사람은 모스크바 시장 세르게이 소베닌이었습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반대하는 인물이라고는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정상적인 삶과 정상적인 경제를 죽인다는 것은 곧 나라 자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베닌이 경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푸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네시 에코노믹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안드레이 클레파치를 해임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전시 경제가 이미 침체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소모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러시아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용감한 친구는 따옴표를 붙여서 말하자면 단순히 해고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도록요. 아니, 모두가 모든 것이 훌륭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드레이 클레파치 같은 발언에 대한 이런 강경한 반응, 즉 해고와 협박이 이어지는 겁니다. 글쎄요, 아마도 불만을 잠재우지는 못할 것이고 오히려 러시아 내 영향력 있는 관료들과 사업가들 사이에서 분노만 더 키울 것입니다.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는 이미 오래전에 안중에도 없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대체 누구냐고요? 그들은 그냥 살아있는 총알바지, 전쟁터에 던져져 죽게 내버려두는 러시아 이반들이죠. 그냥 그렇게 죽게 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점에 우크라이나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일드베리스나 오존 같은 대기업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바로 이 관료들과 사업가들이 전쟁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대머리 난쟁이를 결국 제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은 8월에 관해서는 여기서 냉정한 통계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블화는 달러당 약 82루블 수준에서 85루블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수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6년 3월 이후로 없었던 일입니다. 즉, 이제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억제하는 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기준 연간 인플레이션은 거의 6%에 달했고 중앙은행은 올해 전체에 대한 자체 전망치를 4%에서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로 7%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급등은 경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민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3.7%입니다. 이 수치는 실제 인플레이션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현재의 인플레이션을 보고도 아니야, 거의 14%까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예상이 나오면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기준금리를 14%로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이미 10월, 심지어 9월에도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가하는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6년 7개월 동안의 예산 적자가 6조 5천억 루블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스베르시브 분석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연말까지 적자가 7조 6천억 루블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처음 예상했던 증가분의 거의 2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분석가들의 평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 모든 지표들, 즉 경제 하락, 인플레이션 기대치, 막대한 예산 적자, 이 모든 것이 연말에는 적자가 수조 루블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월부터 연말까지입니다. Падение экономики, инфляционные ожидания. 시행되었습니다. Это все при том, что в России с 1 января 2020 대규모 세제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기본 부가가치 세율이 20%에서 22%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3%에서 22%까지의 세율을 가진 누진 소득세율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만으로는 예산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이 구멍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8월 18일 기준 8월 18일에 공식 자료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수입이 겨우 22조 루블인 상황에서 30조 루블, 이 조금 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격차는 말 그대로 매주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틀 동안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날에는 우크라이나 군대가 최대 위협에 타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전자상거래 거인들에 맞선 경쟁은 이제 와일드베리스 하나를 넘어 확장되고 있습니다. 즉, 크렘린의 경제적 손실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의 전체 인명 손실은 8월 중순 기준으로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를 포함해 거의 150만 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 병력의 소모 속도는 이미 러시아의 진집 속도를 넘어섰습니다. 매달 최소 3만 명의 러시아인이 신성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8월 22일 통합 러시아당 대회에서 러시아는 서방과 협상하러 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크렘린에 전쟁을 선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강경한 입장처럼 들립니다. 즉, 우리는 여러분과 협상하러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루블화가 3월 최저치에 도달하고 예산 적자가 완전히 통제불능 상태가 된 바로 그 순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충성하는 모스크바 시장 자신이 정상적인 삶과 정상적인 경제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푸틴의 이 전쟁이 정상적인 삶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입니다. 검은 8월이라는 이름은 원래 여러 역사적 우연의 일치를 묻기 위한 언론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러시아에서는 항상 8월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 표현 뒤에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수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루블화, 가속화되는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그것도 어떤 예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러시아 엘리트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스베르방크의 수장과 모스크바 시장까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푸틴은 공개적으로 심각한 결과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예전에는 아예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심각한 영향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만약 도움이 된다면 저는 러시아의 진짜 검은 8월이 바로 오늘이라도 오기를 바라며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러시아가 이제 드디어 그 수치스러운 존재를 끝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